어떤 지역이 수익이 나냐면 이런 박스를 그렸을 때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강북 쪽으로 갔을 때 재개발된다는 지역의 빌라 시세가 6억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받기 위해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6억에다가 내가 추가 부담 4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박스를 봤더니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에요. 또는 11억이에요. 그럼 수익이 거의 안 나잖아. 이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6천 건이 나와야 되는데 3천 건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회복세로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아파트 거래량은 별 의미가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는 박스를 하나 그려서 그 박스권 안에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그 박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또 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얼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오늘 한번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방배동에 있으니까 방배동의 아파트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평균이 되는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은 지 한 12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좀 약간 선호도 높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2020년도 아파트 금액을 보셔야 돼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등한 금액 25억 6,5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매 거래된 금액이 21억 8천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최근에 거래된 금액과 23년 4월, 9월에 거래된 금액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폭등하기 전에 시세로 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금매대 가격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호가는 25억 6천이 나왔습니다. 호가는. 그러니까 제일 최고가는 25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 최고가도 잊어버려야죠. 이 최고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이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금액을 부를까 한번 볼까요? 보면은 서리풀 2편에서 26억 얘기하는 26억, 중충 싼 게 25억.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25, 6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 금액으로 팔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액에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21억을 받고자 하고,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25억을 받고자 하는데, 사실은 25억을 진짜 받을 생각은 아니겠죠.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럼 한 24억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요거 24억에서 21억.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한 10% 정도 저렴한 금액을 매도로 잡으세요. 그래서 이거 23억 5천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초금매는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은 22억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2억에서 23억 5천 정도로 이제 박스를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가 10% 낮게, 금매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을 이제 잡으시면 23억 5천에서 22억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수하시는 분하고 매도하는 분 타이밍이 다르겠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22억에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될까? 그럼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사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 두 분이 팽배하게 벌어져서 만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내려올까? 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와서 미국에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도 우리나라도 그러면 금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네. 그럼 이때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잠깐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3억 5천의 물건들이 갑자기 쭉 빠져서 22억 언저리로 내려올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아파트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22억 밑으로 안 오더라도 그 정도의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또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도자 우위 시장은 언제 올까? 2021년도에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할 시점에는 이 M2라고 그래서 화폐 통화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 때, 역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화폐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집값이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오히려 화폐 통화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대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결이 되더라도 이 금리 인상된 부분이 몇 달은 더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폐 통화량이 동결되거나 줄기 때문에 집값이 내가 비싸게 팔 수 있다,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그럼 그 마음을 접으시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또는 내후년에 더 많이 인하를 할 거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팔게 되면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분들은 좀 화폐 유동성이 늘어날 때까지 좀 기다린다라는 전략을 펼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를 그리셔가지고 내가
유리한 시장까지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산다라는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고, 내 아파트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중간 정도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22억 한 7천 정도가 지금 시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은 짧을 거고 분명히 매도자 우위 시장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22억 7천의 아파트 시세가 24억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저희 사무실 주변 아파트를 봤으니까 조금 저렴한 아파트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북 쪽의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름동의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기름동에 기름역 가까운 6단지가 좀 많이 알려져 있죠. 6단지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2020년도 하반기에 10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10억 7천에. 자, 고점은 한 건이 14억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14억은 한 건이면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점을 12억 9천, 그러니까 13억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최근에 거래된 초급매는 9억대 거래됐네요. 9억대.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자, 다른 것들은 2020년도 하반기 금액으로 갔는데 얘는 그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 10억이었고 고점이 13억. 그 다음에 지금 그 거래된 초급매가 9억대 초반, 9억 2천. 그러면은 다른 아파트 대비했을 때 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회복했을 때 회복 탄력이 더 클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매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호가는 어느 정도 나올까?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싶은가를 보면은, 자, 이제 면적은 국민평형대입니다. 130평대 보고 11억 5천, 11억, 12억도 있고 11억 5천, 10억. 10억은 1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층이 아니죠. 그 기준층 10억짜리 빼고 나면은 물건 제일 싸게 나온 게 11억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를 그려야겠죠. 자, 이 아파트는 현재 9억 2,500대 또는 9억 5천대까지 이제 거래가 됐고, 자, 호가는 13억입니다. 그리고 13억이 가장 고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박스를 그렸을 때 고점 대비 15% 정도 저렴한 금액, 그러니까 11억대 정도가 이제 매도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9억 한 7천 정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금액을. 그러면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9억 7천대 또는 9억 5천대 11억짜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11억이 9억대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죠. 그럼 확실하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 올 때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1억짜리가 만약에 10억대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 하반기 금액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10억대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설득을 공유자분들이 한다 그러면 매수자가 선택을 해요. 그럼 나는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10억보다 더 위로 가겠죠. 확실하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 왔을 때 이 10억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자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시면은 이 물건들이 워낙 가격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회복폭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매도자 우위 시장은 금리가 한 번이나 두 번 인하되는 시점만 가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기다리면 바로 매도자 우위 시장 쪽으로 이제 가서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강북을 봤으니까 또 이제 강남의 대장격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액대가 이제 비싸니까 여러분들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가장 비싼 아파트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미안 퍼스트지, 반포의 네미안 퍼스트지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니까, 자, 이 아파트도 역시 박스를 그려야겠죠? 2020년도 하반기의 금액이 30억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이제 학교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 조금 약간 차이가 달라요. 단지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어쨌든 이 아파트 거래된 시세를 보니까 31억 정도가 예전 시세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31억 정도 거래되던 게 폭등을 해서 38억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다시 33억까지 이제 금매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예전 금액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 요게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저점. 가격이 가다 갑자기 떨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말고 또 갑자기 하락을 해서 또 갑자기 올랐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는 요거는 약간 특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네미안 퍼스지 아파트를 살 때 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의 아파트들은 도로를 건너지 않고 단지 내 길로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30평대 중에 이 4개 동만 초등학교를 가려면 도로 2개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려면 또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멀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시세 자체가 몇 억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기준, 요 동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뭐 시세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 왜곡이 되게 심한 거예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그래서 헬로시티도 그래서 가격 왜곡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보니까 자, 31억이 2020년도 하반기 가격인 거고 33억이 최근에 거래된 금매 시세인 겁니다. 그리고 고점은 38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지금 매물이 얼마 정도 나왔나 한번 볼까요? 평수는 30평대로 찍겠습니다. 자, 거래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 건너편에 좀 저렴한 동 말고 도로를 건너지 않는 동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게 중간층으로 봤을 때 34억 5천이 좀 저렴하네요. 34억 5천, 34억 정도. 이 아파트는 박스를 매도자분들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은 34억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사는 금액이 3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금액 대비 1억 정도 갭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바로 만나겠네요. 바로 만난다면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34억에 35억대로 지금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만나기 좋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 화폐 유동성 늘어날 때까지 그냥 매도하시면 되고 5천 정도 낮춰서 또 사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금리가 인상될 때 그 타이밍에 그냥 1억 정도 쳐서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중심지 마포 쪽 한번 볼까요? 마포? 제일 유명한 아파트는 마레프죠?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30평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16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됐고 이때부터 이제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최고가가 19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이제 16억대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금액으로 돌아왔죠. 자,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과연 매수자들은 얼마 정도 받고 싶어 할까? 예, 면적은 30평대로 보도록 할게요. 국민평형대를. 저층이 15억대인데, 중층, 기준층은 다 16억대 나왔습니다. 16억 5천, 16억, 16억 5천. 많은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박스를 보게 되면은, 자, 매도하시는 분들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2010년에는 16억, 최고가 19억. 그러니까 15% 정도 하락해서 최근에 거래된 게 16억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그렸는데, 매도하시는 분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은 16억 5천. 그리고 이제 거래된 걸 보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은 15억 후반 주고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금액 차이가 5천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이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봤더니 역시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5월 달에 벌써 여기 나오는 것만 5건이니까 실제로 5월 달에만 7, 8건 또는 10건 가까이가 이제 거래가 된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10건 이상이 거래됐다는 거는 거의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아파트를 지금 이 금액을 주고 살지 말지 또는 팔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기가 더 쉬워져요. 왜냐면 이 매도의 호가와 매수의 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6천 건에 3천 건으로 준 거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박스권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박스권이 커진 단지가 있다면 박스권이 줄어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큰 걸수록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빨리 사셔야 돼요. 이번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면 그때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박스권이 큰 분들은 좀 더 내가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기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지금 이런 마레프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이 작기 때문에 빨리 거래하고 상급지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산다든지 또 원하는 부동산을 투자를 또 한다든지 또는 사실 분들은 빨리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신 거 아파트 말고 빌라나 오피스텔도 이런 시세를 볼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저점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저점을 찍은 시기에는 박스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기 때문에 강남권이나 용산권이나 이런 중심지의 빌라는 지금 사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서 매수하시면 되고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이걸 살 때 어떤 지역을 살지가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신통이나 모아나 역세권 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빌라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단독주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빌라를 허물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뭐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네 안 바뀌네 뭐 믿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지역이 수익이 나냐면 이런 박스를 그렸을 때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북 쪽으로 갔을 때 재개발된다는 지역의 빌라 시세가 6억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받기 위해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6억에다가 내가 추가 부담 4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박스를 봤더니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에요. 또는 11억이에요. 그럼 수익이 거의 안 나잖아요.
이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처럼 내가 좀 오래 걸리는데 빌라가 6억이야. 추가 부담금 4억을 내야 돼. 근데 아파트 시세가 아까 방배동처럼 뭐 23억이야. 새 아파트는 26, 7억 가겠죠? 그럼 이런 지역은 내가 아무리 추가 부담을 많이 내도 수익이 무조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기다리더라도 이런 지역 위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빌라는 지금 현재 타이밍에는 가장 안전하고 굳이 아파트만 박스를 그리고 빌라는 박스 그릴 필요 없이 편안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매체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글들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 거야? 라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그리셔가지고 직접 해보신다고 한다면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최저점을 찍는 것들은 아파트만이 아닌 빌라도 최저점을 찍고 있고, 이게 또 강남이나 용산같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지역, 개발이 많은 지역에 좋은 재개발이 될 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저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백 개의 물건을 추려서 가장 좋은 물건 한두 개를 추려가지고 매 주마다 저희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자, 이번 주 특히 제가 좋은 물건들을 많이 선점을 해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 물건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왜냐면 이게 또 지나면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사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또 바닥일 때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에 시간 되시면 직접 뵙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